오늘은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파두라는 종목이 어닝 쇼크와 함께 이날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악재 뉴스와 함께 하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한가 매도 잔량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팔 수도 없는 물량들이 하한가 매도 잔량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가 밀려올 수밖에 없고요. 어떤 공포냐면 다음날도 점하한가에 가면서 이 종목을 팔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될까봐 극도의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풍재지라는 종목이, 물론 주가의 위치가 다르고 이 종목은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하한가가 나온 거죠. 하한가 이후에 점하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왔었죠. 이런 공포입니다. 혹시나 내 종목도 하한가 이후에 점하한가가 나오지 않을까, 물량을 팔 수조차 없지 않을까, 그런 공포가 밀려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악재의 강도가 크고 하한가 호가의 매도 잔량이 많이 쌓일수록 그 공포가 크고 다음날 시가부터 물량을 던지려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다음날에는 시가부터 서로 팔고자 하기 때문에 시가 갭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보유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지만 이날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차트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날 종가와 다음날 시가 사이에 빈 공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음날 갭을 채우려는 시도가 장중에 나오기는 하지만 완전히 갭을 채우지는 못하고 이렇게 밀렸을 때 이 하한가 종가 자리와 다음날 고가 사이에는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을 매물 공백이라고 하고요.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 하한가 종가 자리까지는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갭을 채우러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이후의 움직임을 보시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움직이더니 결국 엊그제였죠. 이 하한가 종가 자리까지 채우러 오는 흐름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갭을 채우자마자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날 점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때 악재 뉴스가 이 솔본이라는 회사에서 키네마스터 지분을 매각 추진 중단한다는 뉴스였고요. 주가가 매각 기대감에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각 중단 뉴스가 나오면서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악재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하한가에 들어간 거고요. 다음날 시가 개파락이 마이너스 17.14%, 갭이 크게 떨어지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하한가 이후에 다음날 시가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긴 거고요. 매물 공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 뉴스가 회사의 분패 위기를 만드는 이 상장 폐지 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추후에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매각 추진 중단 뉴스가 이 회사의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후의 움직임을 보시면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왔지만 추후에 반등이 나올 때 이 하한가 갭자리까지는 채우러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하한가 갭자리가 목표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다음은 경남스틸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이날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하한가 들어간 이슈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 종목은 대선 관련주였습니다. 홍준표 관련주였고요. 대선 관련주로 올랐었는데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면서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하한가에 들어간 이슈 자체가 이 회사의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다음날 움직임을 보시면 시가의 마이너스 18.34% 하락 출발하면서 밀렸습니다. 결국 이 종목도 갭이 만들어진 거고요. 매물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 하한가 종가 자리, 갭 자리를 채우러 올라오는 흐름이 한 번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에이스테크이고요. 이 종목도 이날 점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슈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 종목은 유상증자를 발표했고요.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유상증자 물량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 첫날 하한가에 들어간 거고요. 이슈 자체가 역시 상장 폐지 사유는 아니죠. 이런 종목에서 다음날 개파락이 크게 떨어지고 갭을 채우지 못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하한가에 갭자리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이고요. 다음날 흐름 역시 시가 개파락이 마이너스 20.77%, 굉장히 큰 개파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한가가 나왔죠. 이후의 흐름이 밀리지 않고 결국 올라오더니 이 하한가 갭자리를 채우러 오는 흐름이 한 번은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밀리더라도 밀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주가가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악재 뉴스가 있고요. 매도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기댈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뭐 네이버라든가 여러 토론실을 돌아다니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그 게시판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공포감이 심어지게 되고요. 다음날 시가가 크게 개파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을 해서 이날 투매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후에 주가가 안정을 찾고서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런 매물 공백 자리를 쉽게 올라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한가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호재 뉴스와 함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상한가 매수 잔량을 굉장히 많이 쌓아 놓고서 심리 상태를 매수 우위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시가 갭이 굉장히 높게 뜰 수가 있고요. 이날 갭을 채우지 못하고 움직였을 때 이후에 또 이 갭을 메우러 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됩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다음날 시가 갭이 11.53% 굉장히 높게 뜨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갭을 채우지 못한 캔들이 나온 거죠. 이런 종목이 결국은 올라가더라도 이후에 이 갭자리를 채우러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이후에 이 갭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날 움직였을 때 이 빈 공간은 추후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갭을 이렇게 여러가지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의 관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매도의 관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